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저장하라고 써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 문제 1번 문제를 딱 하고 풀고 나서 내가 맞게 풀었나 틀리게 풀었나 확인한 다음에 저장 누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1번 문제를 풀었는데 잘못 풀었어요. 잘못 풀었는데 막 저장해버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해서 한 문제 풀고 확인하고 저장, 또 한 문제 풀고 확인하고 저장, 그렇게 중간중간에 한 문제를 풀 때마다 확인하고 저장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분석 작업 요 문제들 우리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이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사원별 판매 실적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 가지고 지금 문제를 보니까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이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사원별 판매 실적이라는 그 표에 보게 되면 사원명이 있대요. 이 사원명은 우리 필터로 이제 사용을 하고 부서명이 있는데 이 부서명은 이제 행으로 처리를 하래요. 그리고 값으로는 우리 반품의 이제 합계 그리고 전반기 하반기 이 두 가지 이제 평균 그걸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피벗 탭을 보고서는 동일한 시트 A의 20번 셀에서 시작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니까 이 데이터들 중에서 이메일 셀이요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집어 넣을 거죠. 집어 넣을 거니까 우리 요 삽입이라는 요 메뉴요. 요 메뉴에 가면 이제 표라고 있고 이곳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이곳에 있죠. 여기서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요 윗부분이요. 요 위에 보니까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가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 중에서 이메일 셀을 제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표 범위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이 범위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이 범위가 맞나 안 맞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확인은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범위가 맞으니까 그냥 우리가 따로 이제 데이터를 선택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하래요. 지금 문제를 봤을 때 동일한 시트 A의 20번 셀에서 시작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워크시트에 집어 넣을 거니까 기존 워크시트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위치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A의 20번 셀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해라 그런 지상이 없죠.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확인 버튼만 우리는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A의 20번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고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한 거 떴죠. 그러면 이제 문제 시킨 대로 우리가 각각 이제 필드들을 필터다, 행이다, 열이다, 값이다 라고 해서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쭉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보자고요. 사원명은 이제 필터로 이제 사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사원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필터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원명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부서명은 행으로 이제 처리하래요. 부서명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행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돼요. 그리고 값으로는 우리 이제 반품의 이제 합계 그리고 전반기하고 하반기의 평균 요거를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일단 반품 먼저요. 여기서 우리 반품이 나오고 전반기가 나오고 하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된 그 순서대로 우리가 값에다가 이제 갖다 놔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반품이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값에다가 먼저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반기요. 전반기 요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 반품 밑에다가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요거 쭉 드래그해서 전반기 밑에다가 하반기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 영역에다가 이렇게 두 개 이상의 필드를 가져다 놓게 되면 열에 보면 시그마 값하고 이렇게 얘는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만약에 내가 값에다가 하나만 갖다 놨어요. 그러면 그때는 얘가 나타나지 않아요. 얘는 언제 나타난다? 우리 이 값을 두 개 이상을 갖다 놨을 때만 나타난다고요. 지금은 요 시그마 값이라는 게 생성이 될 때 열에 이제 생성이 됐죠. 해서 반품이다, 전반기다, 하반기다 라고 해서 이 데이터들이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될 때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만약에 요 시그마 값이라는 거를 쭉 들어가서 부서명 밑에요. 부서명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게 되면 반품이다, 전반기다, 하반기다 라고 해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행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지금 얘는 문제에서 뭐 어떻게 바꿔라 그런 지상이 없지만 요 시그마 값이 우리 행에 있을 때 그리고 열에 있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요 시그마 값이라는 거는 원래대로 쭉 드래그해서 열에다가 가져다 놓을게요. 그리고 문제에서 반품은 이제 합계를 표시하라 그랬죠. 지금 이곳에 표시된 거 보면 반품의 합계가 이제 표시된 게 맞아요. 그리고 전반기랑 하반기는 평균을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거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전반기하고 하반기가 둘 다 이제 합계로 되어 있잖아요. 요 합계를 우리가 이제 평균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반기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 들어 있는데 이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합계 요거를 우리가 평균으로 이제 고쳐달라. 그렇게 해서 평균 여기서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 값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돼서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하반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반기 데이터들 중에서 임의 데이터를 아무거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요거를 이제 평균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또 평균 값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면서 평균 값들이 이렇게 쭉 나타났다고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나면 선생님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어차피 둘 다 이제 평균으로 이제 고치는 거니까 얘네를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한꺼번에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각각 이제 따로따로 필드별로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하게 되면 지금 이 지상에 따라서 우리가 전부 다 설정해 줬고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A의 20번 셀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죠. 그러면 요만큼의 이제 지상은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값 영역에 보게 되면 이제 전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평균 값이요. 우리 평균 값이 나타나게 만들어 놨죠? 이 값들은 표시 형식을 우리 값 필드 설정에 셀 서식 요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숫자 범주에 소수 자릿수를 이용해서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지정하래요. 지금 이곳에 나타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곳에는 지금 소수점 7번째 자리까지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다고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가끔가다 이제 질문하세요. 선생님 여기서 요만큼 데이터 범위 지정하고 우리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이렇게 이제 셀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숫자 범주를 선택해주고 소수 자릿수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이렇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안 돼요 라고 질문하세요. 당연히 안 되죠. 왜? 이렇게 풀면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 문제에서 표시 형식을 변경을 시킬 때는 값필드 설정에 들어있는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냥 지금은 얘는 그냥 바로 셀 서식으로 바로 들어간 거라고요. 우리가 값필드 설정에 셀 서식을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틀린 걸로 채점이 됩니다. 문제에서 표시 형식을 바꿀 때는 여기서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문제 시킨 대로 그대로 이제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 그냥 X 버튼 요거 눌러서 닫아 버릴게요. 그러면 전반기의 데이터 중에서 임의 데이터를 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가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가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가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가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숫자 범주 요거 이제 찍어주고 소수 자릿수를 지금처럼 2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올바르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시키면 시킨 대로 제발 문제 푸세요. 그래서 문제에서 표시 형식을 변경할 때는 여기서 셀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가필드 설정이라는 그 대화 상자에서 표시 형식을 바꾸겠다 요걸 땅 하고 찍으면 셀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러주고요. 그리고 표시 형식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또 우리 확인 버튼 클릭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전반기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것도 해줘야죠. 아무거나 또 하나 데이터를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가필드 설정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 클릭하게 되면 이제 셀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여기서 숫자 요거 이제 찍어주고 소수 자릿수를 이렇게 이제 2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러주고요. 우리 표시 형식 여기서 다 바꿨죠? 바꿨으니까 또다시 확인 버튼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하반기의 데이터도 소수점이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 요거 이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에다가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20번 요 서식을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 데이터들 중에서 이메일 데이터를 아무거나 선택 하나 해주고요. 여기서 메뉴에 이제 메뉴 중에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이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변경시킬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지금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서 여기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제 스타일들이 쫙 뜨죠. 여기서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20번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파랑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니까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6번으로 나오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갔더니 여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13번이래요. 그러면 그 밑에 거요. 그 밑에 거 여기다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올려놓으면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20번이다. 그렇게 떴죠. 그러면 요 스타일이 맞으니까 여기서 한번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요 지상도 이제 싹 다 끝난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그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이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를 이제 이동을 했더니 승진 시험 결과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근데 우리 목표값 찾기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승진 시험 결과 그 표에서 이민정에 그랬어요. 우리 이민정이라는 그 사람의 데이터는 지금 이곳에 이제 쭉 들어있죠. 이곳에 들어있는데 그때 이 사람의 이제 평균값이요. G의 8번 셀을 그랬죠. G의 8번 셀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고 이곳에는 이제 평균값이 88.3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이 값이 90이 되려면 그때 업무 수행 우리 C의 8번 셀에 있대요. C의 8번 셀에 보니까 우리 이제 업무 수행이 지금 88점으로 되어 있죠. 이 평균값이 이제 90점이 되려고 했을 때 C의 8번 우리 요 업무 수행의 이 점수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그걸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표값 찾기를 할 거니까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 일단 찾아가고요. 여기서 우리 예측에 보게 되면 우리 가상 분석이라고 있어요. 가상 분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목표값 찾기 두 번째 있죠. 해서 목표값 찾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수식셀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는 요 평균값이요. 요 평균값이 얼마가 되는지 그거를 이제 찾을 거예요. 90점이 되는 걸 찾을 거죠.
해서 찾는 값에다가 9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G의 8번 셀,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이 값이 90점이 되려고 한다. 그때 얘가 이제 몇 점이 돼야 돼?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이 업무 수행의 이 점수가 바뀌어야 이 평균값이 90점이 된다고요. 해서 그때 이제 값을 바꿀 셀을 우리가 이제 C의 8번 요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이 값이 90점이 되려고 한다. 그때 이 값이 얼마로 바뀌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G의 8번에 대한 그 값찾기 답을 찾았습니다 라고 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아까는 우리 이제 업무 수행이 88점이었는데 이제 95점으로 바뀌었죠. 얘가 이제 95점으로 바뀌니까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90점이 됐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목표값 찾기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분석 작업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었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났을 때는 여러분들 혼자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이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는 한 번만 그냥 딱딱 풀어보고 그냥 땡 하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정답이나 해설 같은 거 그런 걸 전혀 보지 않고 문제만 딱 보고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